선생님은 스스로 나는 몇 점짜리 엄마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아, 그래도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70점. 70점. 내가 엄마를 하면 몇 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점. 우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66점쯤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요. 높다고? 아니요? 50점 넘으면 다 높은 거 아닌가? 자기는 90점이라고 오, 그러니까. 96점. 뭐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엄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스스로 나는 몇 점짜리 엄마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아, 그래도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70점. 30점은 뭐 때문에 깎으시는 거예요? 왠지 엄마가 해줘야 될 걸 못 해주는 게 많거든요. 다정하게 뭐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필요한 것들 챙겨준다거나 모르는 문제 물어봤을 때 잘 가르쳐준다거나 그거를 못해요. 그냥 쿨하고 재밌게는 해주는데 이렇게 보살피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상상으로라도 내가 엄마를 하면 몇 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점. 우와. 이거 나는 90점까지는 해내고 말 테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의지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90점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상황을 적절하게 잘 발달 연령에 맞는 해야 하는 것들을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게 하다. 결국에는 이 아이를 빨리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좋은 엄마이다. 나는 이미 지나간 세월을 반성하게 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66점쯤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요. 높다고? 아니요? 50점 넘으면 다 높은 거 아닌가? 자기는 90점이라고 오, 그러니까. 96점. 뭐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존 볼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기 이론의 기초를 다진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책에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 특히 어머니는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부모, 특히 양육을 많이 전담하는 엄마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것들을 이상적으로 충분하게 잘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거의 다 엄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비단 이 존 볼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심리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냐면 그래 범인은 엄마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게 사실인가? 정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엄마는 누가 될 수 있지? 엄마 자격시험을 봐야 되나? 아무나 엄마 못하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엄마는 그냥 충분히 좋은 엄마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근데 그 충분히 좋은 엄마의 요건이 뭐냐면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완벽한 환경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좌절과 실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이한테 최적의 좌절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엄마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때로는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미워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괜찮다라고 엄마들을 다독다독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최적의 좌절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경험을 안겨주면 안 되는 거죠. 발달 단계에 맞게 조금씩 아이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분리를 시켜내면서 좌절과 실패의 경험도 주고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적절하게 다시 안아줘주고 뭐 이런 엄마의 상을 제시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충분히 좋은 엄마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90점 엄마의 요건으로 얘기한 게 아이의 기질과 발달 단계를 잘 알아서 그거에 맞게 엄마가 환경도 만들어주고 과제도 주고 거리도 조절하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준 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충분히 좋은 엄마도 최소 85점 이상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와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 충분히 좋은 엄마도 굉장히 좀 높은 기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충분히 좋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의 부모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배울 걸 못 배우거나 그것이 항상 상처나 결핍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어떤 결핍 혹은 편향 이런 것들도 다 자식에게 영양분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를 자꾸만 몰아대고 자책하고 뭐 이러는 것도 썩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 아이는 나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결핍이 청출어람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스스로 편안해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룬 가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좀 더 나가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의 환경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그거와 더불어 그냥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끼치지 않고 네가 네 삶을 기꺼워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살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이런 태도를 줄 수 있으면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한 엄마지만 알아서 잘 자양분으로 삼아라 우리 딸아. 엄마들을 많이 대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아이한테 못 해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세요. 죄책감 갖는 분들 많아요. 한 번은 아빠가 아이를 엄청 많이 혼냈다는 거, 치워라, 왜 안 치우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 방향성에 맞았어. 아이들이 너무 경계가 없었거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경계보다는 이 아이들 더 좋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아이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의 기준이 나한테는 좋은 엄마지만 아이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켜야 될 거, 안겨주는 거. 또 사실은 아이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책임감에 의해서 아이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야 좋은 엄마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50점은 사실 아이한테 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엄마든 나쁜 엄마든 그거는 어쨌든 너에게 맡기고 50점만큼은 내가 채우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주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엄마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지면 좋겠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뭘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와 나는 다른 인간이다라는 것. 아이가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별개의 인간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아이라는 거. 그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로부터는 독립하고 다른 사람과는 연대할 수 있는 아이. 네, 멋진 마무리. 자, 오늘은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 아이.